지난해 6월 개장한 부산항 신항 6부두입니다. 5개 부두에 이어서 10년 만에 6번째 부두가 개장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5개 부두와는 조금 다르고 특별합니다. 바로 국내 첫 자동 암벽 크레인을 갖춘 부두이기 때문입니다. 6부두의 등장은 항만 자동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무인 암벽 크레인은 컨테이너를 옮길 때 조종사가 타지 않고 통제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원격 조정합니다. 빠르고 안전해진 이 시스템으로 6부두에서 20피트 컨테이너 기준 195만 개, 신항 전체로는 1,700만 개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동화를 통해서 업무 효율성에 대한 부분은 약 10% 이상이 향상이 되고 있고요. 아주 효율적으로 안전적인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6부두를 시작으로 부산항은 완전 자동화 항만을 꾀하고 있습니다. 신항 서컨테이너 2-5단계 부두가 올 하반기, 2-6단계가 오는 2026년 개장할 예정인데 이송 장비 등까지 모두 무인화되면서 비로소 완전한 자동화 터미널을 갖추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항만도 발빠른 스마트, 첨단, 무인화, 이게 세계적인 글로벌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를 크게 예방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또 생산성, 그리고 친환경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부산항의 물류 경쟁력은 이미 다각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으로 탄탄하게 다져진 기본기는 화물연대 파업 기간 예상됐던 물류 대란을 피했고 글로벌 공급망 대란 속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터미널 내부 도로망을 이용해서 안정적인 운영 상태를 유지했다는 점, 글로벌 공급망 붕괴 여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항만 비용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 선박 대기도 가장 낮았다는 점. 다만 세계 경기 침체 여파로 인한 물동량 하락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부산항 물동량은 10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며 2,300만 개 가까이 늘었지만 지난해 2,191만 개로 전년 대비 3.5% 떨어졌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세계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이후 물품 소비 감소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올해도 러우 사태와 고물가 현상이 지속돼 전망이 밝지는 않지만 항만공사는 긍정적인 변수에 기대를 걸고 올해 목표를 지난해보다 많은 2,230만 개로 잡았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인데요. 중국이 다시 공장을 가동을 하고 많은 물량이 수출이 된다면 부산항으로서는 또 기대할 부분이 조금 있지 않나. 이제 부산항은 스마트 항만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완전 자동화로 이루면 해상과 항만, 내륙으로 연결되는 물류망, 좀 더 범위를 넓혀 항만과 공항, 항만 배후단지와 배후도시로까지 촘촘히 연결되는 스마트 항만을 그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동 항만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단계가 아까 디지털화라고 그랬잖아요. 이 디지털화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공유입니다. 해상에 배가 들어오는데 어떤 짐을 얼만큼 싣고 들어온다, 내륙을 어떻게 연결이 된다,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가 공유돼야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부산항은 그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수식하는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부산항은 그 세 글자 이름만으로도 그 위상을 나타내기에 충분합니다. 지난해 온갖 악재와 위기 속에서도 제 역할을 하며 꿋꿋하게 버텨온 부산항. 새해에도 인류 최고 스마트 항만을 꿈꾸며 더 바쁘고 더 힘차게 돌아가길 바랍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오는 10월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 2-5단계 부두. 새 부두를 운영하게 될 주인은 공개 경쟁 입찰을 거쳐 선정된 동원 부산 컨테이너 터미널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북항 신간만 부두를 운영해온 동원은 내년 상반기 신항으로 옮겨 국내 첫 완전 자동화 부두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신항으로의 순조로운 이전을 위해 20피트 컨테이너 16,000개를 배와 트레일러로 옮길 계획입니다. 배에 있는 양화를 할 때는 신항에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컨테이너들은 선적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전을 할 것이고, 그래서 선박 작업으로서 이전이 안 되는 나머지 잔류된 컨테이너들은 트레일러를 이용해서 육상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부두는 부산항만공사로 반납되고 항만 장비들은 후임 운영사로 인계됩니다. 한국 허치슨 터미널은 22년간 운영해온 자성대 부두의 계약이 끝나면 동원이 떠난 신간만 부두와 간만 부두 1번 선속 운영을 10년간 맡게 됩니다. 항만 재개발에 따른 대대적인 이동이 국내 첫 사례인데다 대형 장비가 많아 이삿짐이 만만치 않습니다. 야드 크레인 18대, 암벽 크레인 6대를 옮겨야 하는데 특히 암벽 크레인 높이가
부산항대교보다 높아 통과가 어려운 탓에 크레인을 절단해 바지선으로 옮긴 뒤 재조립해야 합니다. 내년 상반기 허치슨이 부두를 반납하면 자성대 부두는 약 46년 만에 컨테이너 부두 기능을 끝내고 내년 하반기 북항 2단계 재개발 공사에 들어가 2030 부산 엑스포 개최 예정 부지로 탄생됩니다. 부두가 운영을 중단을 하고 신규 부두로 이사를 하면서 하역 장비까지 재설치하는 과정은 우리나라 최초의 일이고 세계적으로도 그 사례를 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촘촘히 관리가 되어야 되고 북항 양곡 부두도 북항 재개발로 오는 2027년 신항 남 컨테이너로 자리를 옮길 예정입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운영 준비단을 꾸려 운영사와 함께 일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육중한 크레인 장치가 선박에서 컨테이너를 들어 올렸다 내리자 자동 이송 장비가 이를 싣고 입력된 경로를 따라 이동합니다. 곧바로 또 다른 크레인이 고리를 내려 정해진 자리에 쌓아놓습니다. 부산항 신항 석컨테이너 부두 2-5단계 완전 자동화 터미널입니다. 화물 양하역 작업이 모두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크레인 기사가 직접 운전하는 기존 부두와 달리 무인으로 원격 조종되고 신호만 입력하면 정해진 대로 작업이 진행됩니다. 인력이 야드에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에서 많이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노동력의 그 기술력에 따라서 숙련도에 따라서 생산성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항상 일정한 생산성으로 선박 회사들의 선박 운항의 정시성을 확보해 줄 수 있다. 또 부두에 투입되는 국산 장비들이 모두 전기로 운영돼 친환경 항만으로서도 역할이 기대됩니다. 최첨단 완전 자동 항만으로 조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부산항은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최고의 글로벌 허브 항만으로 우뚝 서지 않을까. 부산항만공사는 2-5단계 부두를 발판 삼아 2026년 개장할 석컨테이너 2-6단계와 진해 신항까지 완전 자동화 항만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이곳 2-5단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운전 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부두 입구에 새로운 입간판이 세워졌습니다. 야적장엔 빈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습니다. 최근 자성대 부두에서 옮기기 시작한 이삿짐 일부입니다. 자성대 부두 운영사인 허치슨 터미널은 이곳 간만부두와 신간만부두로 오기 위해 한 달 전부터 이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항만 이동이 시작된 가운데 먼저 신간만부두에 있던 동원 부산 컨테이너 터미널은 신항 2-5단계 부두로 이동합니다. 신항 새 부두 개장 시기에 맞춰 내년 3월까지 옮겨가면 그 자리엔 22년간 자성대 부두를 운영해온 허치슨 터미널이 6월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7월부터 시작되는 북항 2단계 재개발로 2030 세계 박람회 후보 예정지인 자성대 부두를 그 전에 비워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사 기간은 6개월 남짓. 동원의 경우 장비 대부분이 부산항만공사 소유고 일부는 허치슨에 매각한 상태라 이삿짐은 많지 않습니다. 대신 160명의 인력 재배치와 신항의 자동화 항만 운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장의 운영 준비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저희 근로자 교육을 포함해서 그런 준비를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 장비에서 무인 장비로 바뀌게 되면서 그 새로운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하지만 허치슨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성대 부두에서 암벽 크레인 등 45대 중에 24대를 옮기고 나머지는 모두 빼내야 하는데 무게만 1000톤이 넘어 육상 운송은 불가합니다. 방법은 해상 운송뿐. 하지만 암벽 크레인이 최대 120m, 붐대를 접어도 78m라 부산항 대교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레인을 2단, 3단으로 해체해 바지선으로 옮긴 뒤 재조립하는 특수 작업으로 진행됩니다. 암벽 크레인 무게 탓에 바지선에 실을 수 있는 크레인도 최대 2대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기존 항만 운영을 하루도 중단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전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성대 부두가 그 엑스포가 유치가 된다면 그 메인 어떤 무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빡빡하게 일정 관리를 하고 그 운영사와 협조를 해서 일정 내에 옮겨가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항만 이전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6개월간 진행될 유례없는 항만 대이동의 성공 여부가 해상 운송에 달렸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대형 크레인이 바지선에 실려 부두를 떠납니다.
부산항대교가 가까워지자 아슬아슬. 크레인 머리 위로 겨우 3m를 남기고 천천히 무사히 통과해 1시간 만에 바다를 건너는 데 성공합니다. 유례 없는 해상 운송 장면입니다. 자성대 부두가 북항 재개발 2단계로 편입되면서 허치슨 터미널이 간만부두로 이사를 가게 된 건데 부산항대교 통과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부산항대교 통과 높이는 60m에 불과한데 암벽 크레인 최대 높이가 2배다 보니 그대로는 실어 나르지 못하는 상황. 크레인 일부를 해체해 높이를 낮췄습니다. 이 작업에만 한 달. 이후 레일을 받쳐 크레인을 부두에서 바지선으로 옮겨 싣고 나르게 된 겁니다. 높이도 문제지만 육중한 무게와 날씨 변수까지 위험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도 지금 이런 경험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었던 관계로 해서 약 800톤의 무게를 잘라서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지탱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그게 제일 난제였고요. 전례 없는 이동에 지상 최대 이사로 꼽혔지만 첫 번째 크레인 이송이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나머지 5대 크레인 이전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대대적인 이사가 끝나고 나면 이곳 자성대 부두는 완전히 텅 비게 되어 부두 기능을 반납하게 됩니다. 이미 비워진 우원부두와 양곡부두까지 부산항대교 안쪽 부두들은 북항 재개발 2단계에 포함됩니다. 북항의 컨테이너 부두 기능은 부산항대교 바깥쪽인 신선대, 간만, 신간만 부두로 집적화가 일어나여 지금보다 컨테이너 기능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2030 월드엑스포 개최 후보지였던 자성대 부두가 북항 재개발 2단계의 핵심 공간으로서 시민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대형 프로젝트가 연말까지 차질 없이 끝나야 합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